약속의 네버랜드 웹툰인가요, 이거? 애니. 애니예요? 그거를 보고 민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선생님 좀 물어볼게요. 일단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물은 이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힐링물인 줄 알고 재밌겠다 이러고 좀 소소하게 저렇게 보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으로 봤던 애니거든요. 예, 그림체가 귀여웠고. 근데 이게 왜 19세지 했는데 굉장히 잔인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림체에 비해서. 일단 요 세 명을 일단 소개를 하자면 가운데가 엠마고 저기 왼쪽에 있는 애가 노먼, 그 다음에 검정머리 친구 레이입니다. 주인공이 이 세 노먼이에요? 아니 엠마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명이 고아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되게 여러 동생들이 살고 있죠. 고아원에는. 그 중에서 딱 비중 있게 달라지는 게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운동신경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되게 말도 잘하고 리더십 있는 세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 고아원에서도 마마라는 존재의 사람이 되게 아껴요. 시험을 보면 맨날 IQ가 막 200 정도 나오고 막 엄청 똑똑한 거죠. 근데 이제 약속의 네버랜드라는 것 자체가 고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고아원이라는 게 입양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입양 당한 애가 있다. 그러면 걔가 이제 되게 착한 애더라도 어떤 애라든지 한 번도 편지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아, 입양을 가고 난 후에 네. 그레이스 필드하우스에 연락이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의문을 느꼈던 생존이 의문을 느꼈던 그러네. 이제 엠마와 노먼은 이제 이번에는 좀 동생이 가기로 했거든요. 좀 어린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토끼 인형을 자꾸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해가지고 따라가 봤거든요. 몰래 규칙을 어기고. 근데 따라가는데 잠깐 놓친 거예요. 어디 갔지? 이러고 막 뒤지고 있는데 차 이렇게 트렁크 보면 트렁크 보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간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딱 들쳤더니 애가 이렇게 목이 아예 다 절단된 채 나와 있는 되게 징그러운 그리고 거네요. 이제 너무 슬픈 게 맨날 들고 있는 토끼 인형이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엠마 너무 충격을 먹었고 노먼도 진짜 다 얼어붙어 정지를 하는 채로 엠마가 이제 그 인형을 들고 이제 최대한 마마한테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데 마마는 그걸 딱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심리극이 좀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세 명은 한번 고아원을 탈출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엠마라는 애는 자체가 이제 애들을 너무 사랑하고 리더십 있는 애기 때문에 엠마는 모든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고아원에 데려가겠다. 고아원 탈출하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노먼하고 레이는 이제 둘이서 회의를 했거든요. 절대로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애들을 다 데리고 가면 분명히 붙잡힐 것이고 그러면 애들 다 죽을 텐데 뭘 데리고 가냐. 그냥 우리만 3명만 탈출하자. 라는 계획을 먼저 세워요. 이제 그래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쯤 계획이 비틀어진 거예요. 마마가 눈치를 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마가 이 3명을 이제 균형을 완전 깨트려 버려요. 아, 너희 또 탈출하게? 이런 섬뜩한 말로 이제 애들 되게 공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비중을 다뤘던 거는 노먼이 이제 희생양이 된 거죠. 팔려가게 됐다면서. 그래서 얘네들 일단 어떻게 하면 마마가 우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나 먼저 파악을 했고 귀에다가 심을 꽂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귀를 다 절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출을 하려 그랬는데 노먼한테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이제 밧줄이나 이런 걸 다 줬단 말이에요. 걔가 이제 제일 위급하니까. 걔한테 줬는데 걔가 웬일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잖아요. 레이하고 엠만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노먼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다고? 벽을 이렇게 딱 지나고 딱 올라갔는데 거기 안에는 절벽이었다. 내가 건널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길이 없었군요. 그래서 그냥 웃어 넘기면서 엠마하고 되게 탈출 시도를 해보자고 자꾸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팔려가게 되죠. 근데 이게 죽이는 장면은 안 나오고 되게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내고 이제 되게 귀신들을 한데 먹이가 되려고 사육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은 일반적인 어른들은 아니고요. 네. 근데 왜 애들을 먹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순수한, 끝까지 본 게 아니어서. 순수한 면을 가진 애들 먹어야 살 수 있나요? 아니 끝까지 본 게 아니라 저도 몰라요. 아니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알고 보니까 갇혀 있어가지고 거기를 탈출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엠마가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 레이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제 탈출 계획을 세웠는데 레이가 자기 몸을 불을 질러서 이제 관심을 끌 테니까 이목을 끌 테니까 넌 애를 데리고 다 탈출해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간 줄 알았던 애는 오히려 노몬에게 해결 방법을 들은 거예요. 레이가 분명히 자기를 이목을 끌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탈출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한 거예요 노몬은. 그래서 얘한테 탈출 방법을 알려줘요. 되게 심심하게 놀았던 숨바꼭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짚라인 타기 이런 게 알고 보니까 탈출하는데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연습시켜서 애들한테도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 데리고 가는 건 무리잖아요. 근데 이게 규칙이 하나 있는 게 절대로 4살 이하의 아이들이 이렇게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살 이하는 데리고 가지 않아요. 대신 말은 해주죠. 그래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탈출한 뒤에서도 이제 완전 고아원에서 탈출했는데 이제 여기가 배경이 미래에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 괴물들한테 막 쫓기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제가 잘 보지 입양을 갈 때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죠. 그거 되게 그 슬프네요. 기쁜 마음을 안고 있는데 죽은 눈알이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너무 징그러워. 인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어른에 대한 믿음이 애들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믿음이나 권위를 되게 파괴하는 작품이네요. 어른을 믿고서 입양을 가니까 부모가 없던 아이들이 부모가 생겨서 너무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모가 아니라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니 그런 귀신이었다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상해. 근데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마마가 그런 애들이 이제 하나씩은 애착 인형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형을 무슨 피규어 모으듯이 자기 그 뭐 서재에다가 보관을 해요. 그렇게 인형들을 죽은 애들. 옛날에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이렇게 당첨이 되면 막 행복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복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제 인간들이 만약에 민서가 당첨이 되면 심장을 잘라가지고 심장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해서 막 복권 당첨된 것처럼 막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의심을 품는 거죠. 이상하다. 어디든지 막 이렇게 기쁨 속에 당첨이 된 이후에 연락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얘네처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들이 복제 인간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아빠나 이제 부모님한테 무슨 인식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는 돼지 걸로 메꾸면 이제 완전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이런 스토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친구가 이제 인식을 받게 된 거예요. 아빠한테 이제 간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돼지를 데리고 와서 너가 아버지한테 간을 인식을 해주면 이제는 돼지가 너의 간을 이제 대신 해줄 거다. 그럼 너는 이제 자유로운 인간이 될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자기 여기 자국을 보여주면서 아 너도 이제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취가 돼요. 수면 마취가. 그러면서 되면서 되게 소름이었던 거. 그 상처인 줄 알았던 거에 왜 스티커를 딱 떼고 그 애 간을 가져가고 그 돼지는 그냥 놔두고 그냥 도망가는. 그렇구나. 여기 보면은 엄마가 이름이 뭐죠? 이자벨라잖아요. 얘 고아원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고아원 고아원 출신이면은 출신이어서 아이들한테 사랑을 느끼고 아이들한테 더 교감을 할 만도 한데 너무 시스템에 순응해서 죽는 것보다는 관리자가 돼서 누가 죽이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가 그렇게 쉬운 판단은 아닌데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게 좀 설득력 있게 드러나요?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되게 애들을 죽이는 방식이 되게 다양하고 그걸 또 먹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너무 이걸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이자벨라도 이제 입양 당한다고 해서 거기 그 장소로 온 거죠. 그 괴물을 딱 마주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입구는 막아 있는 상태. 근데 거기서 또각또각 누가 걸어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줍니다. 거기서 너가 차라리 여기를 지키는 마마가 된다면 우린 난 살려주겠다. 너가 선택해라. 지금 죽을 건지 아니면 마마가 될 건지. 그럼 당연히 자기는 손을 잡겠죠.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죽을 순 없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평생. 근데 개인의 양심이나 안정이나 생존이 너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하면서도 괴로울 것 같아요. 이자벨라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은 처음에는 볼 수 없었는데 얘 나중에 엠마하고 자기의 모습이 좀 비슷하다는 걸 깨닫고 이러면서 잘 떠나가라고. 이렇게 엠마랑 얘기해줘. 노먼이랑 레이는 풀스코어처럼 지능이 엄청 높잖아요. 예. 이자벨라도 지능이 높나요? 이사벨라도 높죠. 체중이 높아서 그래서 살아남은 것 같아서. 높아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마마도 이렇게 이사벨라도 이렇게 제안해요. 엠마한테 너도 마마가 되라고. 아, 그러면 자기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인가요? 엠마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레이가. 아, 레이가요? 레이가 자기 아이였단 말이야? 응. 아. 그러니까 스파이 짓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엠마, 노먼, 레이의 리더십의 유형이 나오잖아요. 어디? 예. 근데요? 엠마는 되게 감정적이고 사람을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노먼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 생각을 말하는 건가요? 네 생각 말해도 돼요. 노먼은 약간 애들한테 좀 공감을 해주면서 직선적일 땐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예측하는 여기서도 뛰어나게 머리가 더 좋은 노먼이요? 네 훨씬 근데 노먼은 공감을 하는 이유가 전략적으로 뭐를 수행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전략가라고 할 수 있죠. 전략가 아이들은 공감을 그리고 많이 시키죠. 애들 성향을 다 파악해요. 네, 맞아요. 전략을 활용한다는 거는 좀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를 바탕으로 예상을 되게 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는 분석을 잘하는데 좀 부정적인가요? 네, 좀. 그래서 리더십의 유형이 좀 나오긴 했어요. 감정적인 공감. 엠마가 주인공이겠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전략가. 그죠? 그리고 이거를 완전 이제 회의적인 편견하고 분석가. 이제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노먼이었고. 근데 엠마가 여기서도 체력이 월등한 게 더 제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라는 게 끝까지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엠마가 기억상실 뭐 이런 거에 나중에 걸리나 봐요. 근데 이게 희생과 신념의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어쨌든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약속을 하는 대신 자기의 기억을 다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약속이라는 이제 개념이 제가 이걸 이제 안 본 이유가 고아원을 좀 떠나면 애들이 행복해지길 바랬는데 고아원에 뵈니까 완전 더 그냥 쓰레기 더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악기가 두룩두룩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애들이 쓰러졌는데 어떤 귀신한테 이제 그거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 귀신은 사실 사람을 먹지 않는다. 여기까지 딱 봤거든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약속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존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 근데 거는 이제 나갔는데도 이렇게 지옥이면 난 진짜 너무 힘들 것 그렇게 같아.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약속이 맞나? 근데 이 사람 되게 이 사람이 애니를 그린 사람 되게 회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이런 작품은 꽤나 흔하기 때문에. 근데 막 모두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서 끝까지 다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모두를 구하다가 하나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민성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를 구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근데 모두를 구하려다 한 명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그래서 민성은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일단 얘네가 3명 중에 이제 체력도 다 좋고 월등하게 그다음에 머리도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3명으로 팀을 나눠서 뭔가 엠마는 좀 타이르고 약간 공감을 잘하니까 좀 어린 애들을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레이는 뭔가 좀 다루기 쉬운 좀 리더십도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좀 큰 친구들을 데려가고 그다음에 노먼 같은 거에 딱 정상 한 10살 정도 되는 좀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이끄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잘 효과적인 리더십이 영향이 잘 전달되는 그런 유형이 있겠죠. 나이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그냥 엠마, 노먼, 레이가 그냥 머릿속인 것 같아요. 사람의 공감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분석하는 이 3가지를 다 머릿속을 공감해서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지만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를 잘 분석하고 이걸 얘기해 놓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이 되게 스토리가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결하는 문제를 보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고 전개가 재밌었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 뭔가 진격의 거인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고아원도 있고 귀신 있고 라트리 가문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있어요. 라트리 가문은 뭐예요? 특권층인가요? 그러니까 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거든요. 꽤 오래돼서. 근데 이제 뭐 무슨 가문이 되게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고아원에는 책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보면은 이제 어떤 책들이 몇몇 문구들이 적혀져 있는데 살아남으라는 메시지가 남겨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자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가려던 이유는 목표가 없이 나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도와줄 이제 구원자가 있은 상태로 나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책을 쓴 사람, 그러니까 그 문구를 적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이름이 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밖에서 구해줄 거라고 구조를 해줄 거라고 라는 메시지를 딱 듣고 아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나갔는데 구조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시스템에 대한 의심 이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고아원 아이들은 되게 영향을 취약계층이잖아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물러서면 갈 데도 없는 아이들이 뭐 귀신한테 사육되고 또 근데 귀신들은 나트리 가문에 있는 아이들을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되게 해결하고 뭔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귀에 이렇게 메모리가 정장돼 있으니 귀를 다 자르고 근데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권위에 되게 도전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서. 12살밖에 안 되는데 나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살려고 하기 생존을 본능적으로 위해서는 그거기도 하지만. 굉장히 자기의 잠재성까지 다 발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똑똑한 아이들은 늦게 잡아먹는다는 거 좀 선생님 되게 나는 그게 웃겼어요 정말. 그 영양분이 많아가지고 늦게 잡아먹어서 그러니까 충분히 영양을 많이 섭취한 후에 잡아먹으면 걔네들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게 그건 아니어도 점점 커갈수록 머리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머리가 좋으면 그 귀신들한테 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뇌를 먹는데 되게 즐거움도 있고 되게 맛있기도 하대요. 그리고 뭔가 영양분도 공급이 잘 되고 자기도 머리 좋아진 것 같대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군요. 이게 이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지적인 능력에 대한 탐닉을 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굉장히 지성적인 아이들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막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서 좀 약간 좀 신선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포물 보면은 되게 뜻하지 않게 갑자기 너무나 감정적인 리더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가 가진 거를 막 나눠주다가 오히려 걸려서 죽고 막 이런 식의 공포물을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되게 논리적인 전략가, 회의적인 분석가, 그다음에 감정 공감형인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아이들이 헤쳐나가는 게 되게 흥미롭다. 뭔가 생각이 들어요. 데스노트 그 다음으로 되게 머리 좋은 두뇌 싸움 투뇌 싸움이네 진짜. 두뇌 싸움 애니가 아닌가. 그리고 싶어요. 이제 이자벨라의 그 복잡한 감정 구조가 어떻게 그려졌는지가 되게 궁금한 작품이네요. 그리고 약속의 네버랜드는 약간 불신의 작품인 것 같거든요. 어른들이나 권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도 되게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꽤 있어요. 근데 왜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작품일까라고 생각해요? 민서에게 왜 의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청소년을 위한 작품은 솔직히 아니고 19세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청소년들이 좀 열광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눈높이가 맞고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비슷하고 그러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뭔가 좀 시시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스토리만으로도 일단 좀 한 번쯤은 애니를 보지 않을까. 손이 가지 않을까. 권위의 질문을 던져보는 용기, 그죠?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지성적인 아이들을 이렇게 내세웠잖아요. 지금 이거 언제 만들어진 애니예요? 이거 꽤 오래됐어요. 한 2018년인가? 그래요. 요즘 보면은 애들이 막 릴스나 숏폼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바로 눌러갖고 나오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하는 능력이 되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면 의심을 못 하거든요. 누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려면 내가 좀 밭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밭이 있어야 이게 논리적으로 뭐가 어디서 어긋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미래에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가가 보이잖아요. 의심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밭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밭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어떤 마음으로
과수원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너무 단순해지잖아요. 단순해지는 거는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은 되게 많이 풍성하게 뭔가 탐구해보는 시절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그리고 보고 마마도 뭔가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 되게 진짜 사페다 이 사람을 생각했던 게 사페가 아닌가? 이게 도망가려고 해다가 딱 들킨 거예요. 음. 위치를 다 파악해 그 전에는 길을 자르기 전이니까. 딱 파악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는 애가 엠마라 그랬죠. 엠마의 다리를 부러뜨려요. 도망을 못 가게. 얘도 무섭겠죠. 어차피 자기도 죽을 거니까. 죽을까봐.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잡아먹히진 않을 거 아니야.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도 잡아먹혀요? 똑같아요? 먹히죠. 마마가 아닌 이상. 근데 어린 시절 때 먹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위기를 헤쳐나갈 때 지식, 공감, 전략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민서는? 비중이 있다면? 공감.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이런 엠마처럼 과한 공감 말고 뭔가 목적을 위한 공감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공감이 돼야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략적인 공감을 얘기하네요. 근데 빨리 이제 좀 어떻게든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식만 있다고 하면 레이 같은 경우는 말은 안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데. 그건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좀 독선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늘 있는 일이잖아요. 자본주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식, 공감, 전략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공감만 하다 보면 그냥 시간만 늘어지거든요. 다 받아주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식만 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다 있어야 돼요. 지식과 공감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이득이 된다고 전략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삼각형. 육각형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삼각형이 되게 중요하고 가운데는 또 진심이 있어야죠. 결국 네 잘 살자고. 제일 중요하지. 네가 잘 살자고 이러면 가스라이팅하는 나르시시스트가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뭔가 사업을 하고 민서가 이제 나중에 브랜딩을 해서 민서 자신을 브랜딩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서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민서 사회에서는. 어쨌든 누구 밑에서 일하다가도 민서가 브랜드가 되려면 남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남들의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애초부터가.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일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이 좋아하는데 문제가 해결됐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과 전략과 공감은 같이 해야 돼. 이게 가장 어렵고 그래서 약간 예민한 사람 있잖아. 남들이 불편한 거 잘 알고 표정 잘 읽고 이런 사람이 좀 유리해요. 살면서는 피곤할 수 있거든요. 이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쳐다봐 이러는데 오히려 해결할 때는 그런 걸 보는 게 그 미세한 단서들이 굉장히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민서도 이제 친구들하고 다니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친구도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식과 공감과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분석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라 걔의 관점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요즘엔 더더욱.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가 돼달라고 하는 시대라서. 약속의 네버랜드를 한마디로 하자면? 약속의 네버랜드 끝이 없는 지옥. 끝이 없는 지옥. 근데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은 아이들보다도 못한 귀신들의 못 지키는 약속. 애들의 희망을. 네버랜드라는 말 자체가 되게 회의적인 거죠. 처음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왜 제목이 네버랜드인가 에버랜드가 아니고. 아예 없다. 너네에게 약속을 지켜줄 시간은 없다. 그러네. 네버. 네, 그런 뜻이에요.